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썩 좋지를 못합니다. 체제 개선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오늘 역시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를 거뒀다고 하죠. 이 오바마 케어에 관한 레임덕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올랐었던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인지 오늘 바이오와 의료 쪽 흐름 급락세 보이면서 몸살을 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언제쯤 호재성, 상승성 이 재료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쉬운 마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만은 없겠죠. 조금 더 힘내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시장 상황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알짜배기 종목과 차별화된 전략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동향이 연일 장중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저와 관련해서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7원 10전 오르면서 1083원에 마감됐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기법보다는 원리를 통한 매매 전략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이관웅 멘토 함께하고요.
자, 이어서 블루오션 차트의 창시자시죠. 브레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건익 멘토와 브레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분석부터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오늘도 시장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 부분 때문일까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조정이 조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물론 매수하는 구간도 있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좀 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매수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매수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환율 차트를 봤을 때 환율 상승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환율이 강하게 급등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환율은 1080원부터 해가지고 1090원까지가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요. 자, 주봉이 직전 고점이 이 자리입니다. 자, 직전 고점이 여기 1082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89.9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90원까지가 저항대예요. 여기서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고 있죠. 만약에 이런 흐름이 꺾이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오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손에 대한 매도 부분이 많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시도가 됐지만 기술적 반등이 시도가 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날이죠. 여기 지난번 장대봉 나왔던 자리 10월 30일입니다. 이 10월 30일에 이 장대봉이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수급이 살아나느냐 또는 시장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시장이 다시 붕괴되느냐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이 자리의 시초가와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선물 흐름을 봤을 때는 선물은 이 중요한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날 10월 29일 날의 시가와 그 다음에 저점을 아직까지는 이탈시키지 않았지만 결국 지금 지수는 이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만약에 여기서 한 번만 더 아래쪽으로 민다라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저점을 붕괴시킨다든지 이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11월 초순경에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강했다가 11월 달에 이제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역배열에 따른 그런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수는, 지금 화학주라든지 화학섹터 종목이라든지 이들 쪽은 지금 신저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지수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조정을 받지만 어디서 지지선이 형성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을 두고 매매를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주 매수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는 게임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타이밍 자체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름대를 차트를 보시면 이 구름대 안에서 구름대 안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 못하고 다시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흐름은 결국에는 이 저점까지는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저점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변화 구간인데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떨어진다라면은 내일은 반등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대형주 쪽으로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매매를 안 하시면은 코스닥의 중형주 쪽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코스닥 중형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를 붕괴시키면서 상당히 안 좋은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코스닥 중형주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위험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인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코스피 1930선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엔저 현상하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양쪽에서 그냥 터지고 있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시장 자체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하고 같이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수출 위주의 나라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엔저 현상이라든지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세되는 부분들, 발목 잡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빨리 나라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새롭게 세워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지만이 해외하고 발맞춰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요즘 시장을 보면은 좀 전초전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이제 내년부터 상한가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 급등주들 못지않게 대형주들이 하루에 10% 올라갔다가 10% 빠지는 부분들을 볼 때,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전초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유가예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77불 이하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지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기름값 상당히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기름값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돌아가는 부분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기름을 써야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우울한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또 한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931선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매물대예요. 최근 들어서 매물대가 1930선에 분포하고 있죠. 이 분포하는 부분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지지받지 못한다라면 강한 상승이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 내일장이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지지하는 모습이라도 최소한 나와야지만이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 잠깐 보시면요. 선물도 지금 일목균형지표상에서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는 아직 시간이 좀 덜 돼 있다라는 얘기고, 오늘 아슬아슬하게 9일 전환선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9일 전환선 같은 경우는 내일장에서 버텨주지 못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내일 시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리고 있는 형국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어제는 게임주가 밀리고 오늘은 의료 바이오까지 밀립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구름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항상 많이 했었어요. 앞서는 이제 이건 멘토님 같은 경우도 저 구름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 저점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내년 그 상한가 제도에 대한 변경에 따른 그런 움직임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조심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모두 시장 분석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엔저 공포와 실적 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만 활짝 웃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증권업종 수익률은 코스피를 48.9%포인트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증권업종의 강세는 정책 수혜로 인한 경영환경 개선, 구조조정을 통한 실적 향상 기대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와 배당 확대를 유인하는 정부 정책 등이 증권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규제 완화 등도 증권사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증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예상 밖의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우, 삼성, 우리 등 대형 6개 증권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는 증시 속에서 남몰래 웃고 있는 증권주.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시장만 봐도요, 이 증권주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사실 증권주는 지수가 올라가야 각광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의 강세가 나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주와 관련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셔야 하는지 이슈 토크 배틀 통해서 그 해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욱 멘토님, 네. 이렇게 증권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승 동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수혜, 두 번째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 감소, 세 번째 6월 이후 거래대금 증가로 실적 상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책 수혜로 경영환경 개선 예상되는 부분, 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그 서울경제TV에 오면서 첫 방송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증권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사십시오. 지금 지금 2부, 그러니까 이 바뀌었죠. 그 맨투맨 시즌2로 바뀌었죠. 네, 시즌2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즌1 때 출연해가지고 증권주는 무조건 사라. 그리고 증권주는 어떤 종목 다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맞아요. 교보증권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수익률이 꽤 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부터 봐야 되는데요. 먼저 도표를 한번 보시죠. 도표를 보시면은 주요 시장 금리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콜 금리, CD, 국고채 1년, 국고채 3년짜리 모두 다 지금 인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반기에도 지금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갖다가 지금 추가적인 인하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금리 인하를 예상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조 N에서 20조 N에 대한 경기 부양 책을 갖다가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더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인플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더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더 시장에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 경기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경기 지표가 뭐 발표가 나는 거 보면은, 무역 부문에서도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 적자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안 푼단 말이죠. 국민들 혈세는 엄청나게 뜯어가는데, 지금 돈은 풀지는 않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만 더 본다라면요. 네.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단기 부동자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750조 정도가 된다 그래요. 사상 최대치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금이 갈 데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57조 4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와 증시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화랑세를 띠게 되면은 증시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 감소인데요. 이 부분은 실적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권사들의, 그러니까 오프라인 증권사죠. 그러니까 객장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 돌리는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객장들이 없어지는 거는 그만큼 인터넷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많이 호조건 속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장이 찾아가질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객장에 가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객장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객장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하나 내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장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인원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일회성 비용들이 사라지니까 그 부분이 실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부분이 좋아지게 되는데 다음 표를 한번 보죠.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저 방금 그 부진한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그 M2 증가율이거든요. M2 증가율인데 지금 이 자금도 그러니까 자금이 이쪽 M2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 자금이 이제 증시 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표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6월 이후 거래대금 증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그 TV에 나와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6월 이후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45도 각도로 굉장히 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8월 달에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8월 달 고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점. 그랬을 때 이 자금이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계좌 숫자로 봤을 때 지금 2,000계좌 정도가 된다. 2천만 계좌가 정도가 된대요. 계좌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 그게 사상 최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개월 동안 5개월 이전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계좌들 다 빼버리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계좌 잔고가 50만 원 이하로 있는 계좌들 싹 다 빼고도 2천만 계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결국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코스피 대비해 가지고 증권업 추세인데, 코스피 대비해서 증권업 추세거든요. 지금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코스피 지수예요. 이 자리가 코스피 지수고, 자, 여기가 코스피 지수고, 여기가 코스피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증권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증권업 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증권업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증권업의 흐름은 강세,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당연히 지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브로커리지, 즉 매매 사업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마다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메리츠 종금증권이 지금 현재 증권사 중에서 1등인데 이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메리츠 종금증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금사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종금사를 끼고 있다라는 거는 어디든 부동산이든 어디든 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메리츠 종금증권이 증권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옥 있죠. 사옥에 사옥이 지금 이제 여의도에 보시면은 교육공개회관인가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본사의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상품 판매가 주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증권이 네 번째인데, 대우증권은 브로커리지 사업이죠. 브로커리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나눠놓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유한타증권이죠. 이 회사는 왜 강하게 가는지 아세요? 이 회사는 이제 동양종금증권에서 대만에 있는 회사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대만에 있는 회사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 회사에서 재무 안정을 위해서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잖아요. 유한타증권에서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쪽을 HTS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계좌를 터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지금 이게 쏠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자금들이 쏠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유한타증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요, 정책 수혜로 인한 경영 환경 개선 예상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내놓았던 이야기들이 내놓았던 것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요. 자, 6월 18일 날 시간의 거래 가격 제한폭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상승.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 체결 주기는 30분에서 10분. 그다음 6월 12일 날 8월 12일 날 2015년 상반기 중 가격 제한폭 15% 코스피 30% 확대. 그다음에 8월 27일 퇴직연금 종합대책 발표 학정급여형 위험자산 보유 한도 40%에서 70%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말경에 지금 금융대책 방안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권주에는 상당히 호재성 뉴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도 안 늦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야 된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시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도표 보십시오. 네. 자, 도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급으로 기관하고 그다음 기관 중심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증권업종 외국인 누적 순매수하고 기관 누적 순매수예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살짝 조금 죽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기관들만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딱 들면은요, 이 증권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수익률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지금은 어떻게든 사셔야 된다.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건흥 멘토께서는 증권주 지금이라도 매수에 접근해야 한다라 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지수는 밀리고요. 증권주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레인 전문가님께서는 증권주 혹시나 우려감 같은 부분들은 없을까요?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이건흥 멘토님께서 이제 내용 전반적인 건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그에 따른 반대적인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네. 뭐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는 뭐 안타가 아니라 홈런을 쳤네요.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 증권주를 바라보는 입장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증권주가 내년부터 이제 상한가 제도, 뭐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때 당시에 뚜껑 딱 열어보면은 물론 활성화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투자자 분들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우량주로 하고 자금 크신 분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큰 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식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생겨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투자하는 손들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뭐 유동성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움직임 자체가 많아버리니까 증권주의 움직임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증권주 같은 경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이 어려운 부분들, 개인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위아래 움직임이 커버리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해보다가 잘못되면은 주식시장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후에 봤을 때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제도가 있잖아요. 공매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과 기관에만 허용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는 대차 거래가 있지만 대차 거래가 쉽지가 않다고요. 어느 정도 자금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에 보면은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굉장히 몸서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사에서는 이 공매도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서명운동까지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공매도 부분을 사실상 외국인들이 제의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제도를 없앤다, 이거는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인들이 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이건 허가를 정부에서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외국 쪽에서는 개인들도 다 공매도를 해요. 공매도를 다 하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요. 만약에 30% 폭을 30% 상한가 한가 30%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사실상 지금은 변동성이 크지만 그때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한 특정 종목의 상존에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이제 만약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주가를 상한가를 끌어올리려면은 지금보다 2배의 자금이 필요하고 급락을 시켜서 주가 끌어올린다라면은 그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공매도 부분만 개인들한테 허용만 딱 해준다라면은 크게 부담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브레인 전문가님께서는 증권주 아무래도 제한적인 상승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신규적으로 매수에 접근하기는 조금 위험할까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한적인 상승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추가적으로도 이제 증권주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네. 저는 그의 반면에 그의 소갈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본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오늘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살짝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화면 통해서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배틀 주제는요. 엔저의 남몰래 웃는 증권주, 투자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이관영 멘토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지금이라도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 브레인 전문가님께서는 추가적인 상승 있겠지만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이 제한적인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나타내 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관영 멘토의 포트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벽산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5,920원에 편입 성공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0.2% 약 손실 구간 있습니다. 5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브레인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농심이 오늘장 2.71% 상승하면서 포트에는 0.2%포인트로 플러스 전환됐고요. 역시나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먼저 최명성 전문가의 대성 창투가 18.8%로 두 단계 껑충 뛰어 올랐네요.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3위는 이관영 멘토의 교보증권이 16.1% 상위권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4위에는 마스터 전문가의 S&T 모티브가 9.3% 기록하고 있고요. 5위에는 이관영 멘토가 또 랭크가 되어 있네요. 가비아가 8.1% 기록하면서 총 두 종목의 상위권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오늘도 정재훈 멘토의 한전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4.2%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103.3% 높은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이관영 멘토가 42.6%, 3위에는 나이스헌터 전문가가 19.7%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유닛 테스트로 100%의 확정 수익률 내셨죠. 오늘도 명예의 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포토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AS 전략 챙겨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이관영 멘토님과 함께 할 텐데 보유하신 종목이 좀 많으신 만큼 한 3-4종목 정도만 추려서 저희가 AS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예. 지난주 그 한국토지신탁 그 매도 의견 말씀드렸는데 저 먼저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네. 먼저 브레인 전문가님 AS 전략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KT뮤직 같은 경우는 급락이 한번 나와가지고 손절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손절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장 6,200원대, 6,300원대 볼린 저변대 하단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재반등이 가능하니까요. 반등 나오면 그때 가서 비중을 줄이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농심이에요. 농심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이제 반등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계속해서, 가치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 계속 하락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도 내수주다 보니까 시장 하락한 데 불구하고도 계속 버텼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유 의견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농심 같은 경우는 느리지만 절대 후회할 일 없게 만드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조금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여러분들도 이제 호가창을 보시면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KT 서브마린 호가창을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한 주씩 해갖고 장난을 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바로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침에 이거 매도 물량 나오는 부분이다. 아침 플러스였는데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방송 여건상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요. 내일장 6천, 아직도 수익권이긴 하지만 아쉽습니다. 6,450원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종목이 일동제약이에요. 일동제약인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폭을 좀 크게 줬어요. 첫 번째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상한가 자리가 나왔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씀드려서 매집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하고 같이 흐름이 흘러가는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재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끝까지 보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관용 멘토님 AS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그 수익이 마무리된 종목은 네. 일단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손절 나가는 종목도 제외를 좀 시키고요. 일단 그 교보증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실 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요. 혹시나 만약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신다라면은 14,000원 이하 쪽에서 차분하게 조금씩 모아가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13,000원 초반 쪽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편입을 했던 가비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가비아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강하게 움직인다라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6,300원, 6,400원 이 자리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매수를 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양홀딩스가 가격 조정 마무리 되고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요. 역시 보유 관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S 전략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두 분이 어떤 히든카드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이건영 멘토는 오늘 진양홀딩스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자회사 폴리우레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37%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말씀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이어서 살펴보죠. 9월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이 캐나다 리스크가 선 반영됐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공개가 됐는데요. 브레인 전문가님 종목부터 저희가 보다 꼼꼼하게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한국가스공사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제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좀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갖고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여러분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적고 약세의 국면일 때 이러한 종목들을 갖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현금 유지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극복할 수 있는 시장에서 남다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 캐나다 정책 캐나다를 갖다가 가스 유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영업 이익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차트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9월달, 그러니까 지금 11월달이지만 9월달에 전년 대비해서 뭐 2.5% 증가한 213만 톤을 갖다가 판매량, 가스 판매량이 그렇게 천연가스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고 그에 따른 이제 영향력이 한번 9월달에 그 전에 물량이 매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빠졌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들 매집 들어오고 있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외부적인 외부적인 개발을 갖다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왔을 때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배당입니다. 배당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고배당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주들에 대한 정책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에 걸맞춰서 매수해봐야 될 고배당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배당주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한국가스공사의 매력도도 강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관웅 멘토님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미 매수를 하셨던 종목에 보유하고 계신데 한 1.5% 정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초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예, 그 진영홀딩스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회사 진영산업과 진영폴리우레탄이 국내시장 그 폴리우레탄 그 국내시장 점유율이 37% 정도 그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산업과 진영폴리우레탄의 그 자동차 내장재, 신발, 침구류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회사들이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홀딩스가 자회사들 쪽으로 해가지고 연간 그 배당 수익금을 한 87억 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 로열티를 갖다가 수수료 수익 포함해가지고 약 한 116억 정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가 안정적 이익 확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느 쪽을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진양화학이 PVC 바닥재를 그 생산하는 그 중소기업인데, 이 회사가 매출액이 지금 2012년도에 644억 원, 영업이익이 3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액이 156억 원, 영업이익이 9억 원 정도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지금 진영화학이 상당히 그 배당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진양홀딩스라는 회사가 사실 그 작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2,600억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그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2014년도 이익 성장률이 약 20% 이상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서서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매수 체크가 되고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4,700원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30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님 종목도 저희가 매수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 매수가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차트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네, 2013년도에 저점 부근이 45,870원 부근이었습니다. 지금 뭐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는 부근인데 이 라인대에서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건 그 자리를 지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한글이 나와 있죠. 보라색 선과 방향 일치시 매수라고 제 차트에 나와 있는 부분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신호가 뜨게 되면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로만선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했었지만 그에 불구하고도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 시점하고 같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같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매수 가격대는요. 52,000원대 그리고 7만원까지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5,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에 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 먼저 브레인 전문가님부터 네. 이건익 멘토님이 갖고 오신 종목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항상 네. 정배열 잘 되고 그런 종목들을 갖고 오시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도 잘 나가다가 저도 정배열 종목을 가끔가다 갖고 오는데 잘 나가다가 꺾여버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배열 아닌 인재 정배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서브마린은요, 그 조정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 조정을 받으면은 서브마린은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 강하게 치고 가는 자리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안 되면은 이번 주 그 음봉 자리거든요. 근데 진영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말에 그러니까 10월 말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10월 말부터 그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10월 말부터 가격 조정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가격 조정이 나오고 지금 완성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진영홀딩스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10월 말부터 가격 조정 받으면서 조금 깊게 가격 조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기서 시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탄력을 받게 되죠. 주봉의 흐름 같은 경우는 주봉이 지금 가격 조정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본 게임이거든요.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게 되면은 약 1,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주 정도만 되면은 반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홀딩스 같은 지금 자리가 매수 타임 적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수익률 충분히 저희가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하게 된다라면 신고가가 나온다고 보죠. 수급이 괜찮거든요. 네, 신고가를 예상하셨는데 과연 다음 주 어떤 수익률 나올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저희 브레인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한국가스공사를 보니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 스타일에 전혀 맞지는 않는 종목이거든요. 차라리 저는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오히려 한전을 가지고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같은 내수주라도 움직임 자체가 한국전력하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하고 차원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한국가스공사는 툼에 떨어진 이후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자리를 기술적 반등으로 보거든요. 1차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요. 네, 기술적 반등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충분히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다른 전문가분들 보셔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아모레지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자리에서 40만 원, 30만 원대에서부터 이렇게 역배열됐다가 정배열로 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저만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방송 오픈 전에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99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만 원대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은 개개인적으로 전문가마다 이제 보는 눈이 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은 증권주들이 올라가기 전에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올라갔듯이 그때 당시에도 아마 역배열이었을 겁니다.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에
역배열 때 약간 튀었을 때 그때 정확하게 매수를 했다라면은 지금 뭐 50% 이상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소외됐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이러한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한국전력보다는 내가 가져온 한국가스공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률 역시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종목 중 어떤 종목이 과연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수익률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이관웅 멘토께서는 진양홀딩스 갖고 오셨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 말씀하셨고요. 또한 2014년 20% 이상의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4,7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님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9월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 3년 평균 고배당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52,000원, 목표가는 7만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